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그런 만큼 제주를 여행할 때는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만끽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수많은 제주도의 멋진 풍경 중에 더욱 특별한 제주의 보물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바로 제주도의 부속섬들인데요. 제주도의 본섬만큼이나 특별한 부속섬 여행, 어떤 섬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부속섬 중에 가장 크기가 큰 우도입니다. 섬의 모습이 드러누운 소를 닮았다고 해서 우도가 되었는데요. 동쪽의 성산항 또는 종달항에서 배를 타면 10분에서 15분이면 도착합니다. 우도는 꽤 큰 섬인 만큼 볼거리도 정말 많은데요. 우도에서 숙박하는 여행객만 차량을 배에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우도 안에서 자전거나 귀여운 전기차를 타고 섬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우도는 작은 제주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제주도의 모습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색 모래사장이 너무나 아름다운 서빈백사 산호해수욕장이 있고, 또 예쁜 카페가 즐비한 하고수동 해수욕장이 있고요. 검은 모래가 있는 건멀레 해변에서는 우도보트를 탈 수 있습니다. 보트가 꽤나 빨라서 생각보다 훨씬 재밌고, 우도 동굴 속에 아름다운 풍경까지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우도에 가면 꼭 추천드리는 액티비티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땀이 나지만 우도봉까지 걸어 올라가면 우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고요. 우도의 비양도는 캠핑의 성지로 불리며 수많은 알록달록한 텐트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도는 최소 3시간부터 많게는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도 좋은 섬인데요. 저는 여기서 숙박을 해봤는데 여행객들이 다 빠져나간 조용한 섬에서 혼자 전세 낸 듯 스노클링을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도에서는 꼭 1박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섬은 우도 다음으로 요즘 인기가 많은 섬인데요. 바로 청보리로 유명한 가파도입니다. 제주도의 남서쪽 모슬포의 운진항에서 배로 10분이면 도착하는데요. 가파도를 여행하기 가장 좋을 때는 3월에서 5월, 청보리가 가득할 때입니다. 온 섬이 초록색으로 뒤덮여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5월 중순이 지나면 청보리가 황금보리로 익으면서 황금색 들판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가파도는 올레길 10-1코스가 지나가는 섬인 만큼 도보 여행으로도 충분히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건 자전거 여행입니다. 가파도는 언덕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평지인 납작한 섬이라서 자전거로 구석구석을 다니기엔 너무 편하기 때문인데요. 송악산, 형제섬, 삼방산, 한라산 등 제주도 본섬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담으면서 자전거를 타는데 이 경치는 매년 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청보리가 없더라도 코스모스 등 다양한 식물들이 요즘 많아져서 꼭 청보리 시즌이 아니어도 방문하기 좋은 섬입니다. 아직도 가파도를 안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섬은 가파도보다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 국토 최남단, 짜장면 시키신 분 CF로 유명한 마라도입니다. 모슬포의 운진항이나 송악산 쪽에 있는 산이수동항에서 배로 25분이 걸리고요. 체류 시간이 짧아서 조금 촉박하기는 한데 섬이 작아서 짜장면 먹고 섬 한 바퀴 돌면 시간이 딱 맞습니다. 마라도는 섬 전체가 천년기념물 제423호로 지정된 곳으로 섬을 한 바퀴 도는 산책로만 걸어도 아름다운 풍경을 계속 만날 수 있는데요. 최남단이다 보니 남쪽으로는 끝없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고 굉장히 탁 트여 있어서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마라도의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최남단의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달팽이 모양의 귀여운 성당과 교회, 절까지 만나볼 수 있고요. 최남단 등대와 함께 있는 최남단 표석에서 인증샷은 무조건 남겨야겠죠? 대한민국의 가장 남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마라도에 꼭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섬은 무인도인데요.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 삼형제, 섭섬, 문섬, 범섬입니다.
이 섬들은 조그만한 섬이라서 섬 자체를 보기 위해 방문하지는 않는데요. 이 섬들로 가는 이유는 바로 섬 밑에 바닷속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섬 아래로 내려가면 아름다운 연산호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문섬, 범섬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 남쪽 바다는 세계적인 연산호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스쿠버 다이버들이 방문하는 스팟인데요. 연산호뿐만 아니라 일명 니모라고 불리는 흰동가리와 비주얼부터 특이한 달고기까지 정말 다양한 제주도 바닷속 세계를 탐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바다 위뿐만 아니라 바다 아래도 놓치지 말고 꼭 구경해보세요. 다섯 번째로 소개드릴 섬도 무인도인데요. 바로 서쪽 한경변에 있는 차귀도입니다. 바로 앞 자군의 포구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 섬인데요. 1973년까지는 사람이 살았었던 유인도였다가 현재는 사람의 흔적이 50년간 없었던 무인도입니다. 그래서 무인도 특유의 거친 대자연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데요. 제주도 본섬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식물들도 많고 차기도에서 바라보는 세계지질공원인 수월봉 트레일까지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만족할 만한 여행지입니다. 또한 가을이 되면 온 섬이 억새밭으로 물들어서 여느 유명한 억새 명소 못지않게 아름다운데요. 배를 타면 체류 시간이 1시간 정도 주어져서 조금 짧긴 하지만 1시간이면 충분히 섬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으니 남들과 다른 특별한 무인도 여행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차기도에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드릴 섬은 협재 금능해수욕장과 마주보고 있는 동그란 동산이 예쁜 비양도입니다. 한림항에서 배로 약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비양도의 핵심은 바로 비양봉에 올라가는 겁니다. 15분 정도 열심히 올라가야 하는데 한 번씩 뒤를 돌아볼 때마다 너무나 예쁜 바다를 보면 환호성이 절로 나오는데요. 중간에 있는 대나무 숲에서 멋진 사진도 찍어주고 정상에 있는 하얀 등대까지 올라가면 정말 예쁜 제주도의 서쪽 지역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또 비양봉에서 내려와서 섬 한 바퀴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돌 수 있는데요. 비양도 뒤편에는 신비로운 코끼리 바위도 있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염습지인 펄랑못도 있어서 이것저것 볼거리가 많은 섬입니다. 물론 가장 좋았던 건 맛있는 식당에서 먹은 문어 칼국수와 보말죽이지만요. 제주도 서쪽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보시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부속섬은 제주도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올레길 18-1, 18-2 코스가 지나가는 추자도입니다. 제주항에서 배로 약 1시간 30분을 가야 하는 섬이라서 짧게 제주여행을 하는 분들은 방문하기가 좀 어려운 섬인데요. 저는 올레길 종주를 위해 처음으로 방문했던 섬입니다. 추자도는 소속은 제주도이지만 제주도의 화산섬과는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제주도에서는 현무암 등 화산암으로 지반이 이루어져 있다면 추자도는 한반도의 일부처럼 흙과 바위가 많이 다른 섬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식물부터 땅의 향기까지 모두 다른데요. 하지만 아름다운 바다와 깎아내린 듯한 절벽의 조화가 너무 예쁘고 아직은 관광객이 많지 않은 순박한 섬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넓고 예쁜데 사람은 한 명도 없는 향긋한 유채꽃밭도 추자도에 가야 하는 이유이고요. 또 추자도의 명물인 삼치회는 산지에서 먹으니까 정말 다르더군요. 아직 가보신 분들이 많지 않은 섬인 만큼 조금 특별한 여행을 해보시려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의 부속섬 7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분증을 챙겨 오셔야 하고요. 날씨가 아무리 맑아도 바람이나 파도 때문에 결항되는 일도 잦기 때문에 사전에 운항 여부를 체크하고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제주여행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안녕.